네, 폰카메라로 황금사진 만들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음식 사진하고 행사 촬영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4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구도, 사진 구도, 그 다음에 5강에서 그 풍경사진, 여행사진, 6강에서 인물사진, 7강에서 꽃가사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배워왔는데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반복 학습이 되니까 잘 들어주시고, 혹시 앞에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앞에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식 촬영 팁입니다. 식당 가면 이런 모습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같이 모임하시는 분인데 보시면은 음식은 안 먹고 꼭 이렇게 먼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찍어야 음식이 맛있게 찍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사진은 첫 번째 그림자가 나오지 않게 찍는 게 중요한데요. 그림자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음식 사진을 그 탑뷰로 찍을 때, 그러니까 음식 사진을 놓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90도로 내려 찍을 때 조명이 위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명이 의한 그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사실은 그래서 음식 사진은 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5도에서 75도 각도로 내려 찍으라는 게 정설로 되어 있는데 보통 45도 그 정도 선에서 많이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이 가장 맛있게 보이는 부분은 그 반사되는 빛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음식에 그 반사돼서 윤기가 잘잘 흐르는 모습, 그런 모습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반사되는 빛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서 정말 메인이 되는 음식은 가운데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이 좋고요. 음식 사진도 연출인데요. 만약에 개수가 여러 가지일 때는 메인 음식과 또 그 사이드 음식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음식 양이 풍성해 보이면서도 맛있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역동적인 사진 있죠. 좀 우리가 광고에서 흔히 많이 보는 건데요. 숟가락이나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음식을 들고 있는 모습, 먹지는 못하지만 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하시면은 역동적이고 맛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을 멀리서 찍지 마시고 가까이서 아웃포커싱으로 찍다 보면은 음식에 대한 질감이 잘 표현되고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식탁에 뭐 식탁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야외 식당 가면은 그 나무로 된 탁자가 있는 경우에 그런 질감들도 한번 살려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전체 사진보다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맛있어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찍는 게 가장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 새우에 보시면은 빛이 반사되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식당 조명 쪽으로 빛이 반사되도록 배치해갖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그 음식에 빛이 반사되면은 음식이 맛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안 생기고 오히려 이렇게 빛 반사가 있는 것 쪽으로 세팅을 해주시면은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고요. 왼쪽에 이렇게 수육 사진도 전체적으로 안 찍고 약간 부분적으로 찍어서 좀 더 먹음직스러운 사진이 이렇게 찍힌 사진입니다. 회식 사진인데요. 그냥 소주 잔에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뒤에는 아웃포커싱을 흐렸지만 오히려 이렇게 그냥 회식 분위기 날 수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잘 찍힌 사진이죠. 그래서 이거를 펜포커싱으로 전체를 다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분위기만 살리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고기의 일부분만 다른 여러 가지 사이즈 빼고 주 메뉴만 이렇게 확대해서 찍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나게 하는 모습도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핸드폰 카메라에 방습이 돼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좋지는 않으니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오이김치 같은 경우도 일부러 위에다가 조명을 하나 썼거든요. 조그만 스탠드 조명해서 이렇게 빛 반사가 되도록 해서 찍어서 훨씬 이제 보기 좋게 먹음직스럽게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이렇게 제가 수육 사진 부분적으로 찍은 거랑 요거는 위에서 찍은 거고, 이제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간식 부분에서 이제 감 나가는 부분인데, 요것도 탑뷰 안 찍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 부분만 초점을 맞추고 뒷부분 이렇게 흐리게 함으로써 좀 더 먹음직스럽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릴 수 있게 찍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찍는 것도 한번 찍어 보시는데, 탑뷰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 찍는 거 좋은 거는 혹시 음식 가짓수가 많고 훨씬 질서 있고 좀 정돈된 느낌을 원하시면은 위에서 내려 찍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좀 분위기가 산만하다 이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각도를 낮춰서 한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찍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찍은 것과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각도 낮춰서 찍은 거,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맛있어 보이는가요? 그래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맛있어 보일 수도 있고 맛이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어떤 개인 기호라든지 어떤 본인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각도를 찾아서 사진을 찍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행사 사진 촬영 팁인데요. 행사가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이게 좀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 아마 집에 회사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실 거예요. 보고용으로도 많이 찍으시고 또 행사 홍보용으로도 많이 찍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VIP가 누군가, 주인공이 누군가를 잘 알아보고 찍으신 게 좋은 것 같아요. 초점, 노출, 구도 등 VIP 중심으로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우리 대표님 이 사람만 하는데 다 빠졌어, 대표님 말고 주변 사람도 몇 밖에 안 찍었어,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게스트 중에서 꼭 저희들이 사진을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는 그분은 꼭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 맞추기인데요.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사진이 VIP 사진이 삐뚤어지면은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 눈높이에서 평행하게 들고 다니고, 또 혹시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삼각대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리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 사진은 저 혼자 찍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대회 행사인 경우에 주변에 또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저 말고도 사진 찍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은 자리에 선정하지 않으면은 제가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구석에서 하면 아무리 제가 잘 찍어도 구석에서 이렇게 찍게 되면은 VIP 사진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눈치 보지 말고 자리 싸움을 하더라도 먼저 내가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정해서 거기서 최대한의 좋은 사진을 뽑도록, 그것이 가장 큰 팁입니다. 그리고 행사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라면은 좀 줌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정을 담으시고요.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아니면 회의 장소다, 이렇게 할 때는 관광 모드에서 여러 사람들 전체적인 분위기를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바둑판 같이 이렇게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강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가지고 의자 같은 거 일자로 쭉 줄 맞춰서 있는 경우에는 그냥 뒤에서 수평구도로 찍는 것보다는 대각선 구도로 찍는 것이 훨씬 사람이 많아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편에 거울이 있다거나 아니 비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사람이 뭐 배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혹시 2층에 있다고 하면은 2층에서 이렇게 내려 찍는 방법도 그 행사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고 저하고 높이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키가 작다 보니까 카메라를 제 눈높이에 들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카메라를 최대한 높이 들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거나 해서 좀 높은 곳에서 찍도록. 그래서 내 카메라에 뭐 주변 사람들의 내 카메라 아니면 팔 이런 것들이 안 걸리도록 이렇게 불필요한 장애물이 안 생기도록 해서 찍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뭐 대표님이나 누구 인터뷰 사진 찍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진은 항상 눈높이에서 찍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노출인데요. 사실 행사 사진이나 스냅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순간 포착이거든요. 근데 순간 포착하는데 야외 행사는 그렇게 크게 제약이 없지만 실내 행사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사진이라서 뭐 좋아도 사진이 흔들리면은 맞짱 도루묵이니까요. 이때는 ISO 높이거나 아니면 외장 프레시를 써서 그 뭐 천정이 높지 않다면 바운스로 치는 것이 좋고요. 왜 우리 보도 사진 같은데 보면은 막 프레시 여러 군데 터져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나와도 그래도 그 사진이 딱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하면 쓸 수 있듯이 그런 사진이 차라리 낫지 흔들린 사진보다는 차라리 너무 밝게 찍힌 사진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ISO를 높이던가 셔터 속도를 적당한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조절해서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인데요. 사진을 이제 이쯤 해서 그만 찍어도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더 이상 안 찍어도 되는데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찍으시면은 더군다나 실내라고 여기서 후레쉬 뻥 저기서 뻥뻥뻥 터트려 다니면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찍으시고 더 이상 안 찍어도 되겠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사진 안 찍으셨다가 만약에 이거 정말 찍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그때 사진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인데요. 뭐 OD나 이렇게 고가 장비보다는 뭐 7D도 괜찮습니다. OD나 뭐 7D나 뭐 거의 비슷하지만 그 어떤 고가 장비 뭐 단렌즈보다는 오히려 그 줌 렌즈로 해서 화각이 그 렌즈를 바꿔 끼울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표준 렌즈라든지 아니면 줌 렌즈로 해서 예를 들면은 뭐 28-30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28mm에서 300mm까지 그 화각대가 넓은 그런 줌 렌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화질보다는 사실 연사가 중요합니다. 꼭 찍었는데 눈이 뭐 감는 사진이라든지 흰자가 보이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도 훨씬 많이 찍히기 때문에 연사 꼭 중요하고요. 해상력보다는 편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찍어도 그거보다는 정말 내가 편의성 있게 요즘에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고 미러스로도 많이 찍는데요. 적재적소에서 움직이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무겁고 좋은 카메라는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가볍더라도 잘 찍히는 카메라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신에 만약에 후레쉬를 쓴다고 하면은 후레쉬는 좋은 걸 쓰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게 빛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 셔터 속도가 떨어져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레쉬는 만약에 쓴다면 이제 고급 기종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기념사진 촬영 시에 언제 찍을 건지, 자,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할 건지, 아니면 사회자를 통해서 할 건지, 그렇게 하시고요. 연사 또는 3장 이상의 촬영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 왜냐면 꼭 우리가 한 몇 명만 모여도
꼭 한두 사람은 눈 감는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됐던 아니면 뭐 VIP가 됐던 손님이 됐던 그 행사 당일날 눈 감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단체 사진 찍으면은 그 한 분 사진 때문에 욕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3장 이상 촬영해서 모두도 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지 표정은 또 괜찮은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여러 장 찍어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찍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는 또 현장 상황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찍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남들 찍은 거 어떻게 찍었나 행사 사진 찍는데 제일 좋은 거는 신문이나 잡지나 아니면 요즘에 인터넷 사진 매체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은 충분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사진들 많이 보면서 나도 그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여기서 항상 먼저 와서 대표님이나 VIP 옆에서 있으면서 들어오는 분들 인사하는 모습도 이렇게 찍어 놓는 것들이 좋고요. 이날 그러니까 와서 미리 우리 대표님이나 아니면 VIP가 누군지 꼭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상 받는 부분인데 대표가 상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는 보통 이제 상 받는 사람들도 많이 찍는데 반대로 대표가 상을 주는 모습도 반대편에서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게 나중에 어떤 홍보하는데 아니면 좋아하고요. 특히 대표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본인 사진이 이제 얼굴 나오게 찍히면.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한 부분인데 교육감님이신데 그 장애인 학생한테 이렇게 눈높이 맞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상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남들은 다 뒤에 가서 찍을 때 저는 이제 반대편에 와가지고 찍어서 교육감님 드렸는데 욕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진사들한테 욕은 엄청 먹었습니다. 뒤에 걸리적거린다고 나오라고. 근데 그래도 꿋꿋하게 일단 한 장 내가 원하는 사진 찍고 얼른 빠져가지고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하다 보면은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일 좋은 사진을 위해서는 그건 이제 얼굴에 철판도 좀 깔고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요거는 저희 딸내미 그때 모습인데 어떤 대회 같은 경우에 갔을 때는 미리 이렇게 트로피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미리 하나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또 이 초상권 때문에 이렇게 얼굴 안 나오게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는 이렇게 뒷모습 위주로 이렇게 촬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얼굴 안 보이게 하면서도 분위기가 나타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신 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이제 딸내미 학교 졸업식 사진인데 교장선생님 얼굴 이렇게 찍어서 교장선생님 갖다 드리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액자로 해서 갖다 드리면은. 보통은 이제 학생 중심으로 사진을 많이 그 학교에서는 찍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학부모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교장선생님한테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행사 사진 찍는 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근데 결국은 행사 사진도 내가 많이 찍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행사 사진 할 때는 정말 철판 깔아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학교 저희 딸내미 아들내미 학교 행사 갈 때 그 조끼도 입고 가거든요. 촬영 조끼도 입고 이제 가는데 가면 이제 학부모인데 학교 선생님들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신문사에서 왔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상 받을 때 아들이나 딸이 상 받을 때 보통 보호자들 학부모님들은 밑에서 이렇게 찍는데 저는 당당하게 무대 위에 올라가고 찍었거든요. 옆에서 아이 레벨로. 그래서 그런 철판을 깔고 가야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보호자분들은 이제 알아가지고 저기 우리 아들인데 자기는 가까이 못 올라가니까 저보고 와서 찍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찍어준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항상 그 행사 사진에서는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렇게 찍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스마트폰 촬영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는 스마트폰 촬영 기초에 대해서 해서 사진이란 무엇이고, 또, 스마트폰의 종류별로 아이폰과 그 갤럭시와 LG폰에 대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폰 카메라 이렇게 기본 세팅하는 방법을 하면서 스마트폰과 미러러스 카메라와 DSLR 카메라에 대해서 서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연 나는 어떤 스마트폰이 좋은지, 미러러스가 좋은지, DSLR이 좋은지, 이렇게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으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맞는 기종을 선택을 하시고요. 기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내 손에 있고 익숙하고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지, 비싸고 좋은 카메라는 그렇게 별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내 손에 딱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되어 있는 카메라가 제일 좋은 거니까, 굳이 뭐 좋은 기종 변경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쓰고 있는 기종으로 얼마든지 멋진 사진 촬영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 프로 모드에 대해서 촬영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 모드에서 셔터 속도라든지 ISO라든지 감도, 뭐 노출, 초점 요기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많은 이제 공부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사진을 오래 하더라도 많이 헷갈리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좋은 사진을 만드는 구도와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황금 분할부터 삼각구도, 수평구도, 수직구도 등 여러 가지 구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5강에서는 인물 촬영을 할 때 어떻게 찍는 것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물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웃포커싱이거든요. 그래서 인물을 얼마만큼 선명하게 나오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웃포커싱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최대한 인물하고 가까이 가고 뒷 배경은 멀리 떨어지도록 그렇게 촬영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간에는 풍경 사진과 여행 사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간에는 꽃과 동물 사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경우는 음식 사진, 오늘 행사 사진까지 했었는데, 8강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광 사진은 두려워하죠. 제가 제 꽃 사진이나 인물 사진이나 다 역광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역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역광 사진을 잘 이용하면은 정말로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역광 사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찍다 보면은 뭐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실수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연사 모드로 쭉 찍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사진 찍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자동 놓고 찍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실패 없는 사진 찍고 싶으면은 자동 모드가 좋고요. 나는 정말 남들하고 다른 어떤 개성적인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 모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앱들 아니면 사용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사진, 동물 사진에 있어서는 항상 연사가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음식 사진은 각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45도에서 75도로 내려 찍으시고, 항상 그 음식에 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면 가장 먹음직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냥 음식 왔으니까 그냥 기록을 남긴다고 이렇게 막 찍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음식이 정말 맛있게 보이는가, 그런 각도를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게 사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좀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려 하다 보니까 저도 준비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또 궁금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좀 더 알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댓글이나 이렇게 메일로 주시면은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